본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지역 언론발전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영동 기획특집 길이 열린다 사통팔달 강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동해선을 통해서 강원 동해안 도시들의 새로운 변화와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해선이 바다를 따라서 연결됐다면 이번엔 산을 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초와 춘천을 잇는 동서고속철 그리고 삼척과 영월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자, 이 새로운 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네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청년 방청객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그 속에 담긴 진짜 목소리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서고속철 또 삼척 영월고속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이제 뭐 동서고속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삼척 영월고속도로는 최근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예. 제작팀이 이 두 부분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동서고속화철도가 열어갑니다. 여기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709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은 춘천에서 속초까지 총 연장 93km입니다. 이 중 709는 현재 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춘천 속초 공사가 완공된다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완공 시까지 완결한 고속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더 큰 발전을 동서고속화철도가 이 화려한 홍보 영상의 내용처럼 얼른 개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습들은 지난 2024년 8월에 있었던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원 국토순례 대장정의 모습인데요. 도와 지역구의원, 시장 군수, 지역 주민 등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월 삼척을 잇는 70.3km 구간을 릴레이 형식으로 걸었는데 예타 통과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드디어 예타가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책성, 균형 발전성 이 두 가지 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 후한 점수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되면서 우리도 이제 한반도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시민 모두가 염원형 수원 사업입니다. 2035년 개통으로 이 고속도로는 우리 삼척이 동해안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제1의 관광 산업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타가 통과됐으니 고속도로가 어디에 나고 어디에 나들목이 생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나들목 위치에 따라 시군 지역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강원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초안에는 남영월 IC, 사북 IC, 태백 IC, 미로 IC 등 나들목 4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노선과 나들목 위치는 2028년쯤에나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나들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요. 이제 태백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는 성토가 나오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고속도로가 태백을 안 거치고 예타 통과선만 봤을 때는 광동댐 밑에 하장면으로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실시 설계에 반영이 돼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뭐 태백의 한 삼수령까지 당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태백에서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지 태백 고속도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타 통과로 지역 수건 사업의 첫 발을 시작한 영월 삼척 고속도로.
최악의 교통 오지였다는 강원 남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고속도로가 생기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지역에서 얼마나 교통망에 대한 기대가 절실한지 또 변화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바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뭐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99분, 춘천까지 44분이니까 뭐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 어떤 변화들이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춘천 속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접경 지역들을 이제 쫙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를 한 2년 겪었잖아요. 그 겪었을 때 도로 이용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30% 다 이상 증가한 지역이 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이미 영동, 강원도 영동 고속도로 위쪽은 국민의 관광 지역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기 싫고 개인적으로 차 끌고 가서 바람은 쐬고 싶고 어디로 와? 강원 북부 지역, 동해안, 강릉 위쪽. 이쪽을 굉장히 선호하더라는 거죠. 전국의 톨게이트의 모든 톨게이트 자료를 분석을 해봐도 이 지역에 있는 톨게이트들이 30% 이상의 수입이 다 들었어요. 이게 그만큼 그런 인식이 강화돼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아마 고속철도 특히 KTX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관광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마 효과가 많을 거다 보여지고 아마 그로 인해서 지금 표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얘기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아마 선순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기 개통을 바라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공식적인 개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또 저희가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이제 그때 개통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이 사업이 한 3조가 넘어가는 이제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민원도 있을 거고 보상협의나 행정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뭐 환경서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다소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도에서도 모든 상황이 있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 동서고속철, 네.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따져보면 100년 전부터 있던 계획인데 인천 상인들이 처음에 요구했었어요. 1920년대. 인천 상인? 인천에서. 결국은 경강선 개념이 이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역시 속초가 원래 해방됐을 때는 북한 땅이기도 할 정도로 완전히 접근이 어려운 곳인데 고성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접근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한 18년, 19년부터 양양 다음은 고성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속초라든지 이제 그게 드디어 가시화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역시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여행 숙박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쪽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숙박이 번성했던 게 있는데 하나는 한때 한 4, 5년 전에 공급이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집값이 뛰어버렸죠. 세컨하우스 붐이 불고 1가구 1주택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때 올랐던 게 폭락하고 이 변동이 심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이번 몇 년 사이에 그 아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신다는데요. 지금 저 삼척이용을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속초 춘천 고속철. 춘천 고속철. 예. 아 빨리 돼야죠. 빨리 되면 뭐 시간이 확 당겨져서 좋은데 저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뭐든지 빨리 된다고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의 자유, 이동의 보장. 이동 자유의 보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로나 철도가 잘 깔리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이익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지역 경제가 그래도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던 것들이 많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까 그 인천 상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 요구? 그 당연하게도 네.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이제 한양, 경성을 중심으로 사방을 뻗어나갔고 이게 철도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한국의 고주적 문제가 동서축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노선을 제한하는 중에
이거 포함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전에 이제 이 강원도의 원산하고 속초 이쪽이 명태가 워낙 많이 났었잖아요. 명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태를 이제 뭐 우리 지금 말려서 뭐 팔잖아요. 황태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수요가 어마어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부상들이나 보타리상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그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강원도가 받았어야 되는 거를 100년 만에 이제 받는 거죠. 그동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죠. 아직까지는 뭐 경제성의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아마 강원도가 인구가 전체 이 시도구 중에 가장 적어요. 그래서 기업도 적다 보니까 법인세도 아주 극소수로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뭔가 사람이 많으면 뭔가 해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해줄 거 아니에요. 이 표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강원도의 인구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방이라는 게 이 산골이라서 변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구로 변방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이렇게 뭐 박사님들,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그런 데서 밀린 게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빨리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도가 돼서 인구를 2배, 3배 늘리고 나면 뭐 해주지 말라고 해도 해줄 겁니다. 빨리빨리. 근데 이제 춘천 속초가 공약상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나왔거든요. 13대. 근데 개통 지금 하는 데까지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뭐 하면 30년 넘게 걸려요. 그랬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SOC 사업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국가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그런. 이것도 공식적인. 네,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김진태 지사님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그런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아까 영월 삼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BC가 거의 저희는 0.1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권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도청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중앙정부를 강하게 프레시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강원도 역사에 있어서 많이 이게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삼척과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장님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예타가 통과됐고요.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일단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1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노선을 이제 확실히 잡고 그거 한 이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들고 그 사이에 환경 영역 평가 그렇게 잘하는 같이 그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빠르면 한 29년 그리고 뭐 조금 늦는다 그래서 30년 이전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통과하면서 더 이렇게 좋아했던 게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이제 5조 2천억으로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올렸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더 추가되는 부분을 전체를 다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5조 6천억으로 한 4천억 이상이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예타를 통과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강원도민과 그런 국회의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강원 남부권의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통의 오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표영호 대표님 고향이 정선이시잖아요. 그 정선에서 그럼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까지 그 한백중학교라고. 한백중학교. 한백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서 나왔죠.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원주로 갔고요. 대처로 가셨네요. 대학은 서울로 갔고. 어린 시절 이제 정선에서 보냈잖아요. 진짜 여기가 좀 교통의 오지는 오지구나 뭐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교통의 오지다, 뭐 교통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어디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아무튼. 저희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영월이라는 데가 좀 도시였거든요. 영월로 나가려면 그것도 버스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 싶으면 버스도 뭐 그렇게 없어요. 2시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거 놓치면 내일 가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으니까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셨군요. 그렇죠. 왜냐면 뭐 그게 그런 줄 알고 컸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뭐 차도 없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차가 다니기 불편한 도로들로만 있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도로가 이제 또 생기면 제 고향이 발전한다는 생각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고향 발전한다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가장 밝은 표정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빨리 해주세요, 빨리. 네. 여러분, 이거 저 국토부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네. 네. 근데 앞서 본 영상에서 이제 태백 시의회 정현태 시의원께서 이 삼척 영월고속도로가 태백 지역의 중심부하고 이제 너무 멀다 이러면서 아쉬움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이 접근성이 원래 떨어지는 지역인데 이번 노선도 그 점은 그렇게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아쉬움입니다. 우리 김재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IC 위치는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 원주 강릉철도 있죠. 강릉성 철도. 강릉 역사 현재 위치 선정하는데 그 위치 선정위원회였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화형식을 당했어요. 네. 이해됩니다. 네,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지역 입장에서는 IC 위치나 철도 역사 위치에 관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지금 우리 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어떤 그림,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토부나 뭐 한국도로공사나 어쨌든 간에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서 그 위치를 이제 바꾸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영월 삼척 고속도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가 가장 흥했던 시절이 언제냐 생각을 해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탄광, 태백, 정선, 영월이 흥할 때였던 거죠. 그리고 강원도의 경제가 무너진 게 언제냐? 바로 태백, 정선, 영월 지역이 무너졌을 때예요. 폐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서면서부터 이게 마이너스 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도정에서 이거를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다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뚫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라인이 특징이 뭐냐면 전국에 많은 고속도로들이 있습니다만 화물차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데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 아마 지금 평택에서 충주까지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다 보면 대형 레미콘차 그리고 어떤 대형 한 20톤 이상 트럭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류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태백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월도 마찬가지고 삼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IC 위치를 지금은 이제 경제성 중심으로 좀 갔지만 그거를 아무래도 산업 입지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서 적절한 위치를 좀 잡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정선에 어릴 때 살 때 네. 제가 유치원 나온 사람입니다. 아유, 좀 잘 사셨네. 맞아요. 잘 산 게 아니고 그 동네 다 유치원이 유치원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한 학교가 네. 한백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가 3,000명이 넘었어요. 맞아요. 전교생이.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래봬도 유치원 나온 사람이다. 맞아요. 라고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강원도에 어떻게 유치원이 있냐 이거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우리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가장 부흥기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로가 뚫리면 그 정도의 부흥은 아니더라도 지금 아까 물류차, 화물차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도로는 국토부나 우리 국장님이나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다른 철도보다도 이게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하고 같은 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재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 조금 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영월 삼척 고속도로 하면서 태백 구간은 처음에 그 공사 예타할 때서부터 그런 논란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겠지만 태백 지역이나 이제 그쪽 지역이 다 석회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태백이 워낙 또 700고지 이상 높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삼척 같은 경우는 또 바로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조차를 극복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돌려가지고 가지고 간다 그래서 태백 밑으로 가지고 가면 워낙 경제성이 지금도 안 나오는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타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 논리는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표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 동네가 제가 그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뭐 강릉 몇 도,
뭐 춘천 몇 도, 그다음 그 외 강원 산간 지역으로 제 고향이 묶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고향은 그 외 강원 산간 지역인 거야.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빨리 좀 도로가 뚫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삼척 영월고속도로가 뭐 연결되면 동해안하고 강원 남부 그리고 이제 충북 내륙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변화들이 올까요? 오늘의 테마가 3개인데 네. 동해선 및 춘천 속초에 비해서 이 고속도로는 좀 외부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균형 발전 차원인 거지 그렇게까지 이 두 개와 비교하기엔 조금 급이 다르다 생각은 합니다. 예.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데요.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영월 삼척 고속도로 제천에서 삼척 이거 연결한 것은 그 서쪽에 평택항이 있죠. 대중국 기지죠. 그리고 동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삼척항하고 동해항이 있어요. 항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10위권 항만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묵호항은 7, 8위권이에요. 평택항은 5위권이에요. 부산 뭐 광양항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큰 항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만들을 지금 연결하는 파이프가 건설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수도권하고 연결되지 않은 동서축을. 그래서 사실은 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도 물류 측면에서는 아마 정말 큰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희들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조금 여러 가지로 저발달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봅니다. 뭐 오늘 토론 통해서 뭐 단순히 관광 그 교통망만 확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할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망 확충이 단순히 관광지로의 어떤 접근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지역 소멸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소멸 대응의 어떤 좀 밑거름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교통이 나쁠 때에는 서울 주변의 경기도까지만 이제 포함이 됐는데 집을 찾을 때 이제 강원도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주, 춘천이 집값이 오르는 게 있는 거고 실제로. 한편으로는 교통이 좋아지면 이 병원과 숙박이 망해요. 그렇죠. 이거 좀 안타까운 맞아요. 상황이라 이거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행정과 정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타격이 큽니다. 철도는 특히 SRT가 뚫리는 순간 그렇죠. 그 지역들이 병원들이 문 닫는 게 너무 보여서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인프라가 얇은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유사시는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 기관들이. 근데 아마 그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뭐 좀 네, 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망이 확충되면 물론 그 관광 차원에서도 보면은 뭐 흥하는 쪽도 있고 조금 이제 또 불리한 그런 관광 측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지역 그 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역의 주거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의료도 좋고 문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으면 그 부분 다 그냥 공연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항상 교통 오지로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해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인력이 안 오지 않습니까? 우수 인력이 와야 되는데 인력이 없고 그다음에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사실 광역단체 비슷하게 다 지원을 하다 보니 뭐 그러면 길저 좋은 데로 가는 게 사실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망 확충이 사실은 저는 산업이 발전되는 최소한의 밑거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개발이든 산업이 발전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교통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뭐 만사 형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정 부분 맞겠죠. 그런데 그동안 교통이 너무 불편했던 지역에서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혁명이 일어난 지역을 가만히 보면 그 인구 소멸이 가속화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없고 그냥 교통만 혁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도시,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동하는 게 더 많은 거죠. 큰 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까 뭐 누차 우리 저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어떤 그 진짜 컨텐츠를 만들고 일자리 컨텐츠든 문화 컨텐츠, 뭐 관광 컨텐츠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교통만 뚫렸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까 우리 저 왜 그 영월 삼척 그 고속도로 뚫리는 것도 그 안에 왜 화물차 많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화물차 거기 왜 다니겠어요? 그거는 뭔가 화물을 옮길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뭔가 뚫리고 나면 교통혁명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일자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증대돼야 돼요.
그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니까 무조건 이게 만능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전반적으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는 인구 줄어드는 게 좀 확연히 눈에 띕니다. 뭐 부산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부산의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한 60만 정도 막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나 뭔가 이 지역에 와서 할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 찾아주는 게 누가 찾아줘야 되냐면 이제 이 두 분께서 좀 더 애를 쓰셔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사실 저는 고민되는 게 경강선, 강릉선 뚫려서 강릉의 지명도 높아지고 역을 빼지 않고 원위치 지켰는데 그래서 강릉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위기 상황까지 빠진 상황이라서 고민거리가 많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진 박사님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방청석에 와 계시는 강릉 원주대 학생들이잖아요. 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저 학생들이 분명히 아마 졸업을 하시고 나면 직장을 어디로 가실까요? 서울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거꾸로 서울에서 강원도로 왔습니다만 왜 서울로 갈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여기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면 그런 일자리들을 자꾸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기존보다는 어쨌든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 훨씬 좋아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예.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지역 내에 좋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머물 수 있는 여건이 없죠. 없으니까. 예, 아무리 좋은 길이 나도 그 길 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안 무슨 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강원도에서 실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실 분 좀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가 평창 진부입니다. 현재 대학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강릉 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졸업하면 서울로 가야지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 인턴이나 세미나 같은 대외적인 활동도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활동하는 편인데 교통망이 좋아지면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무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싶어지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폐부를 그냥 찌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한 걸 정리해서 우리 학생이 질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서울로 가기 더 편해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이 가속화된다. 네. 이 말씀 잘 드리죠. 어떤 분이 좀 답변은 해주시겠습니까? 강원도의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지금 막 다 지금 뭐 그걸 이 문제는 사실 도지사님도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힘든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도지사님도 분명히 일자리를 끌어오려고 그 기업들을 끌고 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거란 말이죠. 애 안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 오는 이유는 인턴이고 세미나고 뭐 이런 행사들이 다 그쪽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가야 더 많은 식견이 넓어진다. 내 경험도 더 쌓을 수가 있고 나보다 선배들에게 배울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얻을 것도 많다. 그게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는 문제가 아니고 그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컨텐츠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관광 얘기를 아까 앞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그 관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 안 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주면 끼케야 한다는 게 맨날 저 벚꽃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벚꽃축제가 1년에 우리나라에 2,500개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벚꽃축제예요. 그리고 지방에 자꾸 또 지원 더 해달라고 그래요. 더 해주면 또 무슨 축제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청년 학생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들을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말한 컨텐츠라는 거예요. 대기업, 큰 기업에서 우리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을 모셔가기 위한 뭐 인턴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뭔가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조 국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제 여기 우리 저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도정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김진태 도정이 들어와서 미래 첨단 산업
7개 산업을 들어서 중점적으로 이제 그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육성되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수소 산업,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푸드테크, 첨단 국방 사업, 그다음에 이제 기후테크에서 하는 7가지가 되는데요. 저희는 요런 부분들의 사업을 갖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오늘 교통망 확충 사통팔달하고 관련되지만 이런 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가는 거는 또 우리 도민들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도에서 저도 사실은 지사님이 처음에 공약 나왔을 때 반도체 산업 하신다 그러길래 되겠어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많은 성과 내시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저희 강원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런 교통망 확충이 작은 발전 변화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저 학생분들도 자신감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큰 꿈이 펼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 강원도에서 큰 꿈을 펼치자. 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갖도록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감만 가지세요라고 이게 되냐고요. 그게 지금 당장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해야죠, 하나하나 그렇죠. 하고 있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앞으로 두 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답답하실 거예요. 당장 이제 뭐 한 1, 2년 있다가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고 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지원할 때는 없고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 갖춰져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요 일자리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0.37입니다. 그게 뭐냐면 100명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37명밖에 일자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일자리들이 결국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무조건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작은 일자리도 이 지역 내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그쪽으로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숙제입니다, 사실은. 예. 자, 다음 학생 질문 받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가 고향이고 현재 대학생활 때문에 강릉에 거주 중인 학생인데 이제 이번에 동해선이 개통되고 나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강원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청년층들이 많은데 네, 이 교통망이 좋아지면 정말 지역 안에서 취업 기회도 늘어나는지 그리고 청년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통팔달 교통망이 청년 취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강원도라고 묶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강원도가 북부 남부가 많이 다르고 원주는 사실상 수도권에 시장님이 그런 하시더구만요. 수도권 취업의 최동방이라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깝다는 걸로 취업이 되고 있는 게 있는 거라 영동 지역은 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건데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그래서 삼척, 유신, 영덕이 제2의 제주라고 말하는 게 그냥 관광객 많이 올 거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주에 가서 이제 뭐 강연할 일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인구가 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느는데 인프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상하수도 안 되거든요, 그쪽이 지금. 마찬가지로 전 강원 남부, 동부, 동해안 지역하고 경북 묶어서 이쪽은 이것 자체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우리는 강원도는 관광으로만 먹고 살기는 미흡하다고 말하는 이상의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주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20년에 걸쳐서 비행기 확충되면서 늘어난 게 있는데 LCC 통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여행 붐이다보단 더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원주가 반도체 하니까 여기서 반도체 하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뭐 좀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SOC 사업을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단위 사업이에요. 5조, 6조 이런 돈들이 지금 확 몰립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건설사에서 사람 필요하죠. 그럼 도로 계획하려면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계획도 해야죠. 설계도 해야 되죠. 그리고 건설하는 사람들이 먹고 와서 쓰려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특히 동해선 철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기관랑 항만들이 있다고요. 그 항만들이 운영되는 물류사라든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실은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30대, 50대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물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망이 생기게 되면 유통망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럼 유통망이 바뀐다는 얘기는 물류 회사들이 더 생기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뒤져보면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고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동해선 철도도 한 3조 이상 들었죠. 네. 3조 한 4천억 정도. 그 돈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돈에 맞는 만큼의 일자리가 지금 어딘가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은 측면에서 좀 찾아보고 그런 걸 또 소개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뭐 두 학생의 질문을 받았는데 청년들의 진심과 고민이 담긴 맞습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정책에도 또 우리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폭넓고 깊이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 SOC 사업들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점 사업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논리에 그냥 부딪혀가지고서 실제 뭐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대형 국책 사업들이 다 소외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2019년도에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그 시행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 평가 부분과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저희도 그 개정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쪽을 확실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제 그 정책성 평가 분야와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분야만 집중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먹혔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해가지고 뭐 저희 춘천의 서면대교나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그리고 저기 화천의 저 광덕터널까지 굉장히 많은 대형 사업들이 이제 예타를 통과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도로 분야부터 이제 저희 중점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제천 영월,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강원시대에 맞춰서 그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항상 그 정체되는 그 제2경춘국도가 올해 말에 좀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예타 대상 사업에 들어가서 내년이면 예타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속도로가 이제 그 사람으로 정맥으로 동맥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모세혈관 역할하는 국도나 이제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제6차 이제 국지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예년보다 많은 28개소가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 올라가 있고 연말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국도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삼척강릉 구간 거기 이제 고속화 철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용문 홍천 그 광역철도가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예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춘천 원주 그다음에 태백 영동이 굉장히 좀 노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개량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해서 태백 영동선 그리고 춘천으로 오는 GTX-B 그다음에 원주로 가는 GTX-D 노선 등 한 10개 노선을 이번에 제5차 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중점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들이 진짜 그 교통망이 확충되면 생활이 변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열심히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만 길을 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관광객만 오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는 게 진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우리 김시덕 박사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오늘 다루었던 세 가지 SOC 사업 중에 춘천 속초하고 동해선은 예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던 거고 이건 아마 30년대가 되면 정말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파워를 갖게 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강원도 제가 이제 그 중앙부처를 가면 그 전에 경기 과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세종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거의 강원도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 소리 항상 아직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심리적인 그 거리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도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거의 19살 이상의 이제 국민
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차거리는 1시간 3분뿐이 안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49.1%가 1시간 30분 이상 걸린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릉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이동 시간이 지금 KTX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76.6%가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희 국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그런 거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런 거리감 줄이는 거 외에도 오히려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희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사님도 6월 17일 날 우리 서울 청량광장에서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도 저희 강원도를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길을 낸 다음에 뭘 담을 건가 하는 게 아마 오늘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지금 이 강원연구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 경북연구원, 울산연구원, 강원연구원이 지금 막 터지게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앞서 지금 질문하신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경제적 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표 대표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금 뭐 이런 도로를 뚫고 철도를 놓고 이 작업이 강원도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정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길들, 열려 있는 철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 일자리를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뭔가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만드는 일들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더 붙여드립니다. 네. 오늘 뭐 얘기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찌됐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 철도, 교통망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겠죠. 그리고 그 혈관이 더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는 건 그만큼 또 가능성이 열리고 좀 더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길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했던 것 같고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삶을 실어 나르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MBC 강원영동 기획특집 길이 열린다. 사통팔달 강원.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